모성애. 암컷 생물이 자신의 새끼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라는 단어로서 인간으로 보자면 어머니가 아들과 딸을 사랑하는 마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모성애는 절대적이며 헌신적인 뜻을 가지진 않았죠. 모성애를 가진 사람도 누군가에겐 딸이며 자신 자체도 굉장히 소중할 테니 단순히 어머니란 이유로 자식들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말도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이 서로에게 강요하는 족쇄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기 룬테라에서 전쟁이 끊이질 않는 녹서스 제국에 조금은 삐뚤어져 보일 수도 있는 모녀가 있습니다. 뒤쿠토 장군의 막내딸로 태어난 카시오페아에겐 녹서스 귀족 가문의 자제로서 특권을 누리는 삶이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두뇌가 명석했고 재치가 번뜩였던 카시오페아는 언니 카타리나가 아버지에게 훈련을 받으며 성장하는 동안 어머니 소레아나의 뒤를 따라 전략가로서 힘을 기르고 있었죠. 녹서스의 뒤쿠토 장군은 슈리마 사막 정복에서 큰 공을 세운 덕분에 정복한 지역 중 녹서스 국경과 맞닿은 북부 해안 도시 우르제라스에서 높은 관리직으로 진급하게 되었고 이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머물게 되었습니다. 녹서스가 아닌 낯선 땅에서 이방인들에게 둘러싸인 카시오페아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자 어머니 곁에서 사교술과 권모술수를 배웠지만 나이가 들면서 어머니가 녹서스를 그리워하며 무언가 걱정과 동시에 괴로움을 느끼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돌연 그녀의 어머니가 저택에서 쓰러졌는데 누군가 어머니가 사용하던 빗에 부식성 독을 묻혀두었고 이에 중독되어 쓰러지신 거였죠. 카시오페아의 어머니는 사경을 헤맸지만 범인은 끝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암살자들의 술수를 잘 아는 뒤쿠토 장군은 아내와 두 딸만 남겨놓고 하인들을 모두 집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소녀였던 카시오페아는 어머니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 회복하는 수개월 동안 두 사람의 애정은 어느 때보다 깊어져 갔죠. 이후 뒤쿠토 장군은 언니 카타리나와 함께 제국의 수건이었던 아이오니아 침공을 준비하러 녹서스로 돌아갔지만 어머니가 걱정된 카시오페아는 계속 우르제라스에 머물렀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어머니는 자신에 대한 비밀을 털어놓게 됩니다. 딸아, 너는 이 룬테라 세계를 얼마나 알고 있니? 우리가 대단하다고 느끼는 녹서스 제국도 사실 전 대륙 넘어서 우주에서 보자면 보잘것없단다. 우리들은 그걸 알고 있지. 그래서 훗날을 위해 우린 모였고 녹서스 제국은 그 시작이란다. 지금 녹서스 제국의 황제는 우릴 배척하려 했지. 어리석게도. 때문에 아이오니아 침공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억지로 일으켰단다. 내 딸 카시오페아야. 너라면 내 뒤를 이어 우리 검은 장미단에 큰 힘이 될 거라 믿는단다. 카시오페아의 어머니인 소레아나라는 여성은 사실 수세기 동안 녹서스를 지배해온 비밀결사 검은 장미단의 일원이었으며 녹서스의 황제가 검은 장미단의 술수로 미쳤기에 아이오니아와의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카시오페아에게 함께하자고 권유하게 됩니다. 이 계기로 드디어 검은 장미단이 슈리마에도 영향력을 뻗기 시작했으며 남편의 감시에서 벗어난 덕분에 카시오페아의 어머니 소레아나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지도 아래 카시오페아는 아름답고 지혜로우면서도 동시에 무정한 여성으로 성장했으며 그녀에게는 주변 사람이란 단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소모품에 불과했죠. 성인이 되자마자 카시오페아는 검은 장미단에 가입하기 위해 어머니를 암살하려고 했던 자들을 제거했습니다. 일 처리는 신속하고 효율적이었으며 더할 나위 없이 깔끔했죠. 그녀의 어머니 소레아나조차 놀랄 정도였을 정도로요. 가입 시험을 마친 카시오페아는 검은 장미단이 슈리마에서 그려내는 큰 그림에 관해 알게 되었고 가문의 막대한 재산과 현지 용병 11회의 도움을 받아 깊은 사막과 고대 유적을 수없이 발굴하는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도에서 날아든 소식에 카시오페아는 다급함을 느끼게 되는데 바로 스웨인이 보람 다크윌 황제를 몰아냈고 자신의 아버지 뒤쿠토를 비롯한 수많은 귀족 가문이 이를 지지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소리아나는 이대로 가다간 남편의 손에 자신과 자신의 딸이 죽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과 검은 장미 단원들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절박한 심정으로 딸을 보내 과거 슈리마를 대제국으로 만들었던 초월적인 힘을 찾도록 말했고 카시오페아는 닥쳐올 전쟁을 위한 무기를 찾기 전까진 돌아오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집을 떠났죠. 그 과정에서 카시오페아는 예전에 아름다웠던 본연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렸지만 세월 속에서 잊혀진 신화 속 초월체의 무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이 찾아 헤매던 힘이 무덤 안에 잠들어 있다고 확실한 카시오페아는 탐험에 동행한 모든 사람을 죽이고 난 뒤에 힘을 차지하기로 마음먹었죠. 안내를 맡았던 시비르가 카시오페아의 칼날에 가장 먼저 쓰러졌는데 그 순간
고대의 묘시를 수호하던 석상에 깨어나 카시오페아의 몸에 이빨을 박아넣었고 신비로운 덕에 온몸에 퍼진 카시오페아는 비명을 질렀죠. 용병들은 흉측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그녀를 데리고 우르제라스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카시오페아는 저택 지하실에 틀어박힌 채 끔찍한 변신의 고통을 감내하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윽고 영리하고 아름다웠던 카시오페아는 어둠 속을 기어다니며 독을 내뱉고 돌을 유리처럼 손쉽게 부수는 뱀의 형성을 띤 괴물로 변해버렸습니다. 예전 삶을 잃어버린 슬픔에 카시오페아는 오래도록 울부짖었습니다. 눈물조차 말라버릴 정도로 울부짖은 그녀는 절망에서 약간이나마 헤어나오며 말했죠. 이 모습은 나의 운명이겠지. 지금은 끔찍하게 느껴지겠지만 언젠가는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을 거야. 사실 카시오페아가 발견했던 건 바라던 초월체의 힘이 아닌 죽은 슈리마 신의 마법이었고 카시오페아는 죽은 신의 마법으로 끔찍한 변형체가 되어버렸던 거죠. 그녀는 날이 갈수록 그 힘이 커져가는 걸 느끼면서 어머니와 약속했던 대로 자신의 힘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힘이 얼마나 커질지, 그 힘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들어주실 거죠?